안녕하세요. 한 집안의 며느리인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과 딸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딸 부잣집의 세 자매 중 장녀이기도 한데요. 그런 제 소개를 굳이 며느리라고 적은 건 제 사연이 제 시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댁은 제가 결혼한 뒤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었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꽤나 했었어요. 그런 시댁에서의 우여곡절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굉장히 금술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아빠는 엄청난 사랑꾼으로 스스로를 자신은 아내 바보, 딸들 바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죠. 그런 화목한 집안에 살다가 나이 35에 2살 많던 남편과 결혼해 시댁을 겪어보니 좀 낯설더라고요. 시댁은 그런 저희 친정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였거든요. 우선 시댁엔 명절을 포함해 제사가 5번이나 됐었는데요. 그 제사 때문에 처음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제 친정은 종교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기에 저는 제사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요. 명절엔 명절 음식을 하긴 했지만 아주 약간이었고 그마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론 가족들끼리 먹고 싶은 거 먹거나 아예 여행을 다녔었어요. 반면 시댁은 제사를 중히 여기는 집안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조상님 모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돼. 그래야 집안에 흉복이 들어도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시지. 그렇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사를 지내기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마다 문화가 있는 거고 저도 가족이 되었으니 며느리로서 할 도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평생 시댁 제사를 모셔왔던 시모는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로 시아버지에게 불만이 참 많은 분이시더군요. 내가 신혼일 땐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면 자꾸 저를 붙잡고 시아버지 험담을 하셨어요. 네 시아버진 아주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양반이야. 남잔 하늘, 여자는 땅. 아휴, 내가 저 양반 때문에 평생을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아유, 말하니까 또 서럽네. 내가 진짜 그 고생을 하고 살면서 저 양반한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 번을 못 들었다니까. 시모는 그렇게 자주 시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셨어요. 전엔 제사가 6번이었는데 그나마 줄은 게 5번이다. 저 양반은 자기도 손발이 다 있으면서 나한테만 밥 차려달라고 아우성이다. 내가 이 집 부엌대기도 아니고 평생 너무 서러웠다. 등등 말이죠. 그럼 시아버진 그런 시모를 못마땅하다는 듯 바라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아 시끄러워. 어쩜 옆에 내가 하는 말마다 죄다 경박해? 평생 그걸 애들한테 떠들었으면 됐지. 왜 괜히 새아가 정신 피곤하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두 분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정반대로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아버지와 계속 맞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에휴, 아무튼 평생 돈 벌어다 준 게 벼슬이지, 벼슬이야. 아주 목소리 크면 장땡이지? 시모는 이렇게 투덜거리기만 할 뿐 시아버지께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시더군요. 그러니까 시댁의 최고 대장은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아버진 좀 가부장적인 면에 있으실지언정 저와 남편에겐 평범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시더군요. 시아버진 유독 시모와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에게만 쌀쌀맞고 권위적이셨던 거죠. 남편도 시누인 그렇다 치더라도 시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잘 모른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좀 괴팍하고 우악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버지가 그런 걸 엄청 싫어하셨거든. 어머니 나름대로 제사랑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게 쌓여서 사이가 멀어지신 거 아닐까?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성격은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습니다.
밖에서 그런 괴팍한 모습을 몇 번 보게 되니 확실히 호감인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진 시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온갖 정이 다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시모를 보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 때문에 시아버지가 시모를 싫어하는구나 싶었던 거죠. 또한 시아버지가 남편과 달리 시누이를 구박했던 이유는 확실히 있었어요. 시누인 저보다 고작 1살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나이 먹도록 취업도 안 하고 시아버지께 용돈 타서 생활하고 있던 백수였거든요. 시아버진 제가 보는 앞에서도 시누이를 몇 번 혼내기도 하셨고 밥만 축내는 밥충이라며 구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일하기가 더 싫은 건지 꿈쩍도 않더라고요. 성실한 남편과 너무 다른 시누일, 그래서 시아버지가 많이 구박하셨던 거죠. 대충 시댁의 배경은 이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겐 잘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시모와 시누이가 점차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우악스러운 성격의 시모는 처음부터도 제게 상냥하게 굴진 않았었어요. 특히 제사 때면 자꾸 서툴지만 열심히 배워보려는 제게 무안을 주곤 했었죠. 아유, 꼬지 그렇게 끼우는 거 아니라고. 아유, 햄 옆구리 다 터지네 그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꼬지전 자체를 처음 만들어 봐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주의력이 모자란 거야. 조상님들이 네가 만든 꼬지 보고 헉이나 우리 자손들이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있구나 생각하시겠다 얘.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맞아요 새언님. 너무 곱게만 잘하셨나 보다. 아주 공주님이네요. 근데 우리 집에선 얄짤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아빤 세상 가부장적인 분이라 여잔 뭐든 이런 건 척척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긴 생전 한번 돕지도 않으시면서. 아마 아빠가 새언니가 만든 전 보면 부르릉을 내리실걸요? 부르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해봤으면 서툴 수도 있지. 넌 다른 건 네 새언니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게 어디서 되도 않는 잘난 척이야? 당신도 그래. 며느리가 못해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예쁘다 고맙다 해야지. 애서럽게 왜 구박을 해? 부끄러운 줄 알아. 처음엔 시댁 분위기부터 시작해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기에 당황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제 편을 들며 호통을 쳐주셨습니다. 시아버진 주방엔 거의 출입을 않으셨지만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를 도왔다던 남편도 제 옆에 앉아 함께 음식을 하며 시아버지와 함께 제 편을 들어주곤 했죠. 남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들에겐 항상 냉랭했던 시아버지가 계속 저한테만은 잘해주자 시모와 시누인 그게 불만으로 쌓여 제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 가만 보면 네 시아버지 마누라가 난지 넌지 모르겠더라. 너 보는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날 보는 눈에선 냉기만 쌩쌩 돌잖아. 애미 넌 박복한 나랑 다르게 복도 많다. 어? 에이, 어머님,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잖아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많이 아껴주셨다면서요. 아버님이 그거 보고 저한테 똑같이 잘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 시아버진 내 남편처럼 며느리한테 막 7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며느리랑 아내 중에 며느리를 더 챙겨주고 하진 않으셨어. 게다가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퉁명스러운 꼬락서니를 보면 내 아버님까지 괜히 미워진다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넌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얄밉니? 시끄러워 당신. 감히 지금 우리 아버지 험담을 해? 그렇게 우리 집안이 싫으면 그냥 나가. 그러면 되잖아.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여편네야. 왜 당신이 못난 걸 며느리한테 화풀이야? 치, 새언니. 맨날 저렇게 아빠가 새언니 편만 들어주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 아빠 말고
우리 오빠한테도 잘 보이려고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랑 한 살밖에 차이도 안 나면서 새언니 눈가엔 왜 벌써부터 그렇게 주름이 많아요? 애 낳고 살도 뺀다더니 얼마 빼지도 못한 것 같고 아줌마 됐다고 진짜 아줌마처럼 변하면 남편 사랑 잃는 거예요. 지금은 육아휴직 중인 직장 스트레스가 좀 심했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아참, 아가씨는 그렇게 오래 버텨본 적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시구나. 뭐라고요? 왜요? 먼저 비아냥됐으면 똑같이 비아냥거림 들을 생각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우리 둘째 낳고 살 20kg나 뺐어요. 얼마 안 빼긴요. 그 뒤에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가씨 맨날 집에 있으면서 왜 운동도 안 하세요? 그러다 근육 빨리 빠지면 노화도 빨리 와요. 저랑 다르게 아가씨는 일을 남편 사랑도 없는데 빨리 연애부터 하셔야죠. 시모는 제게 누가 보면 제가 시아버지 마누라인 줄 알겠다. 얄미워 죽겠다 하고 비아냥댔고 시누인 나의 생트집을 잡으며 제게 시누이 짓을 해대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 편을 들며 두 사람을 타박하긴 했지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시모에게 좋게 말하며 분위기를 현명하게 풀어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우처럼 착한 척 하려고만 한다던 시모의 핀잔뿐이었기에 저도 언젠가부턴 똑같이 맞받아치게 됐죠. 저보다 어렸던 신우에겐 괘씸함이 더욱 들어 더 신랄하게 응수해주기도 했고요. 예미야, 나중에 네 시아버지 병들거나 쓰러지면 난 모른 척 할 거니까 네가 다 병수발 들고 똥오줌 받고 해라. 이만큼 네가 편애받았으면 그 뒷감당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저희 부모님 대하듯 아버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극진히 모셔야죠. 다만 그런 일은 애초에 생기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되는 거면 나중에 어머님 아프실 땐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네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너도 나 무시하는 거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은 저한테 출산 선물로 축하금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평소에 많이 예뻐도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건 구박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머님이 그만큼 받았으면 뒷감당도 제가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여쭤본 것뿐이에요. 저는 시모와 시누이가 계속 너무 불편해졌어요. 남편과 제게 시댁 이야기를 한 번씩 전해 들었던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내 딸한테 못되게 구는 양반한테 호감이 느껴지진 않는다만 네 시어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는 알 것 같구나. 네 시아버진 네 시어머니한테 늘 퉁명스러우셨다며? 그 와중에 며느리 너한텐 잘해주시니 얼마나 억울하셨겠니. 평생 네 시아버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조상님들 제사 다 모신 것도 자신인데 그 공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예쁨은 엄한 네가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다. 그 와중에 평생 네 시아버지한테 꽉 잡혀 살았던 사람이라 그쪽엔 제대로 화도 못 내고 만만한 네가 타겟이 됐나 보다. 우리 동년배 여자 중에 살아온 서름을 그렇게 며느리한테 풀어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더니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 부모님은 그래도 최대한 현명하게 이해해보라고 하시면서도 아닐 땐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줄도 알라고 조언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심오하신 후인 제게 질투를 기반한 심술을 부렸었지만 그쯤 되니 저도 이젠 해탈한 마음으로 때론 똑같이 응수도 해주며 흘려 넘기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 말씀대로 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나른 책임지심도 들었고 시누인 제 막내 동생보다 철없는 심술쟁이 여동생이다 하고 생각하니 싫긴 해도 미운 정이 들어가기도 했죠. 제가 응수할수록 시모와 시누인 더 약올라하는 것 같긴 했지만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 정도면 많이 참고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해 시할아버님 제삿날엔 애서 참던 제 인내심도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모들이랑 이모부랑도 재밌게 놀고. 토요일이었던 그날, 저는 남편과 둘이 저녁이 되기 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결혼했던 둘째가 마침 제부와 지방에서 친정에 놀러 온다던 날이었는데 둘째가 특히 저희 아들과 딸을 엄청 예뻐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온 김에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기에 우린 애들을 주말 내내 친정에 보내놓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댁으로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비밀번호를 치고 시댁에 들어가 보니 너무 조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혼자 시댁 거실에 앉아 계셨던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린 혀를 내둘렀습니다. 네 시애미랑 시누이 아침에 나한테 말도 없이 지들끼리 여행 가버렸다. 네? 엊그저께 네 시애미가 갑자기 무슨 심통이 났는지 나한테 막 짜증을 내더구나. 제사고 뭐고 이젠 다 지내기도 싫고 며느리 앞에서 자기를 우습게 만들어 놔도 너무 밉다고 말이야. 네 시누이도 뭘 잘했다고? 그거에 합세해선 자기도 앞으로는 제사 음식도 집안일도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우성이더라.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다 사서 음식도 먹고 제사도 지내게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했더니 둘 다 입을 싹 다물대. 그리곤 무슨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까지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기들은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갈 테니 알아서 하라는 쪽지만 남기곤 사라져 버렸어. 전화해보셨어요? 안 받아. 잘 됐어, 차라리. 이참에 그 둘 다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야. 네? 아버지 지금 어머니랑 이혼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조상님 모시는 기본적인 아내돌이도 안 하려고 하는 네 엄마를 앞으로 내가 왜 계속 먹여 살려야 하냐? 그냥 이참에 앞으로는 영영 이 집에서 쫓아낼 거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어차피 네 엄마도 맨날 내 험담만 하고 사는데 차라리 좋아하겠지 뭐. 그리고 수연이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용돈 줘가면서 사람 되길 기다려줬던 건데 계속 이렇게 집에 둬봤자 논팽이밖에 더 되겠냐? 네 엄마랑 같이 다 내쫓아 버릴 거다. 단단히 화가 나신 시아버진 시위를 하다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팽개치고 여행 가버린 두 사람을 내쫓아 버릴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시아버진 남편에게 들어보니 워낙 효자셨다고 해요. 그런 분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던 제사까지 틀어지자 속상하셨는지 눈가까지 붉히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제사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그래도 저보다 잘 아니까 남편 도움 받아서 잘 지내볼게요. 됐다. 어차피 지금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그럴 기분도 아니고 네 시할아버지도 이렇게 제사상 받아봤자 안 좋아하실 게다. 좀 있으면 네 시할머니 제사니까 그날 같이 지내든가 하지 뭐. 하지만 시아버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며 제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 속상하셨는지 친구분과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엉망이 된 시댁 분위기에 마음이 불편해지던 그때 시모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이에 너희 우리 집에 갔니? 우린 바다도 보고 산도 보러 여행 왔다. 숙소도 무료 5성급 호텔로 잡아서 이따 수영도 신나게 할 거야. 부럽지? 우린 실컷 놀다 갈 테니까 그 지겨운 재산 너 혼자 아주 정성 들여서 지내거라.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조상님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셔. 네 시아버지 지금 아주 약 올라 죽으려고 하지? 꽃이다, 꼬셔.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주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시누이와 함께 호텔에서 찍은 셀카까지 제게 보내며 신난 시모는 절 약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고 자신들을 집에서 쫓아낼 결심까지 하신 걸 전혀 모르고 말이죠. 문자를 본 남편도 그런 시모가 한심하다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니 좀 너무하시네. 수연이야 원래 철없는 애다 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셨는지 잘 아시거든. 게다가 어머니 혼자 고생하실 것도 아니고 나도 당신도 다 같이 준비하는 건데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됐나? 집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맞벌이를 안 하셨거든. 돈 버는 일은 자긴 문외한이라면서 말이야. 아버진 그런 어머니한테 힘들다는 말씀 한 번 않고 평생 묵묵히 가족들 다 먹여 살리시고 외갓집 힘들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사 하나 지내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싫으셨나? 그러게 어머님 이혼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건 좀 멀리 가셨네. 나도 어머니가 계속 당신 못 살게 구셔서 점점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아버지처럼 정말 화가 나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모가 시아버지 때문에 평생 너무 고생해서 서름이 폭발한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에게 들어보면 시모를 좋게 생각하긴 힘들었어요. 시아버진 좀 가부장적인 면과 제사 문제를 빼면 시모에게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셨거든요. 집안 형편이 계속 어려울 때도 나가서 일하기 무섭다던 시모에게 맞벌이를 강요한 적도 없고 투잡을 뛸지언정 생활비는 항상 모자라지 않게 가져다 주셨다고 해요. 또 시모의 친정집도 많이 도와주고 경제권은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실지언정 생활비 안에선 시모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모가 집에 있을 때야 시모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셨지. 시모가 없을 때까지 전화해서 밥하러 들어와라 반찬이 없다며 보채던 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가부장적이거나 다정하지 못하신 면을 빼면 시아버진 저희 아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으니 저희도 솔직히 시모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자꾸만 시아버지와의 문제를 제게 분풀이까지 하려고 했으니 그날은 저도 시모에게 짜증이 평소보다 많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그날따라 참얼미를 해서 속도 안 좋은데 시댁 분위긴 싸느라고 시모는 또 저를 약올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전 우선 멀미로 인한 메스꺼운 속을 진정시키려 물을 마시고 잠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꾸만 시모가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너 혼자 음식하고 있으니까 네 시애비가 너 아주 예뻐서 돌아가시려고 하지? 앞으로 나랑 수연이 손도 하나 까딱 안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 재산 네가 다 알아서 지내라. 나도 나 싫다는 네 시아버지 조상님 제사 지내기 싫다 이거야. 세상에 뭐든 대가가 따른다는 거 명심해라. 어? 예. 지금쯤 실컷 고생하고 있니? 그렇게 네 시애비한테 혼자 예쁨 받으면서 기세등등 하더니 꼴 좋구나. 이젠 평생 내가 했던 고생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전 정말 결혼 전엔 한 번도 안 지내본 제 살, 시모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며 그동안 열심히 배웠거든요. 또 제게 자꾸 못되게 행동하던 시모와 신우에게 그래도 최대한 참고 인내하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시모에게 며느리 도리도 다 했었죠. 그런데 자꾸 이런 취급을 받으니 제 인내심에 점점 한계가 왔던 겁니다. 그 와중에 울렁거렸던 속은 다 진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남편과 제 뱃속에서 동시에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배고프다, 그치? 여기 컵라면 있네. 우리 우선 이거라도 먹고 갈까? 당 떨어지면 운전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우린 시댁에서 발견한 컵라면을 사이좋게 먹으려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에게서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넌 왜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는데 계속 답장이 없어? 건방지게. 음식은 잘하고 있냐?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시할아버지 안 불쾌하시게 모든 정성을 꽉꽉 눌러 담아서 해라. 알았지? 다 차리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검사받고.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내가 확인해주는 선심 정도 써주마. 괜히 조상님 제사상 엉망으로 차렸다가 네 시아버지한테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너 울 거 아니냐. 너 네 시아버지만 믿고 항상 나대는 거잖아. 그 문자를 보는데 그동안 쌓였던 짜증과 불쾌감이 확 터지는 기분이더군요. 남편도 그 문자를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며 시모에게 당장 전화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통쾌하게 받아쳐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상위에 올려져 있던 컵라면 사진을 찍어 시모에게 보냈어요. 이런 내용의 문자와 함께요. 아버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고생도 안 하다가 이거 먹고 집에 가려고요. 근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머님하고 아가씨, 아버님이 영원히 거기서 사시래요. 집에 오지 말고요. 아버님 엄청 화나셨거든요. 한마디로 어머님하고 아가씨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방울방울 떨어진 물도 한 곳에만 떨어지면 땅이 움푹 파인다고. 그동안 애써 시모를 이해하고 참으려고 노력했던 제 인내심도 그날 완전히 푹 꺼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은 시모는 곧장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예, 네 시아버지 그렇게 화가 많이 났냐? 진짜 우리 쫓아낸대? 네, 뭐 진짜로 그러실진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화난다고 술까지 드시러 나가셨는데요. 뭐 술? 그 양반이 평소엔 약주도 잘 안 하는 양반인데 아 이걸 어쩌냐? 어? 나- 난 그냥 제사 지내기가 싫었던 거지. 이렇게 일을 키울 생각은 아니었어. 그러게 기본적인 건 하고 시위를 하지 그러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제사 음식을 막 엄청 많이 차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면 몇 시간 안 돼서 뒷정리까지 다 끝내는 걸. 따지고 보면 명절 빼고 1년에 딱 3번인 제사인데요. 게다가 할아버님이 생전에 어머님께도 엄청 잘해주셨다면서요. 그랬지. 아니,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 뭘 아시겠냐. 어? 저야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님은 그런 걸 중요시하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래도 아버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남편도 저한테 잘하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 행동 꾹꾹 참아드린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앞으로 계속 화풀이 대상은 되기 싫으네요. 뭐? 아니, 난 불만이 있으시면 아버님하고만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대화를 나눠보시던가. 그거 못하시면서 만만한 저만 이렇게 조롱하고 못살게 구시는 거, 저 더는 안 참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시든 더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가씨한테도 제 말 확실하게 전해주시고요. 그럼 전 먼저 끊겠습니다. 라면 불어서요. 5년이면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으니 제게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컵라면 하나씩 뚝딱 비우고 집으로 돌아왔죠. 혹시 몰라 시아버지께서 돌아오면 드실 찌개도 하나 끓여놓고서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시모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완전히 울상이 되어서요. 혜미야, 동강아, 아 이걸 어쩌니? 혜미야, 네 시아버지가 진짜 단단히 뿔이 난 것 같다. 어젯밤엔 계속 전화도 안 받다가 겨우 받아 산다는 말이 앞으로 그 집엔 발들일 생각도 말라는 거야. 우리가 당장 돈도 없는데 갈 곳이 어디 있니? 그래서 우리 어제 찜질방 가서 잤어. 저희 몰라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맨날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아쉬워지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솔직히 두 사람 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평생 아버님 덕에 나가서 돈 벌 걱정 없이 사시고 아버님이 어머님 친정까지 도와주셨으면 아버님 밥 차려드리고 제사 5번 정도 지내는 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싫으셔서 맨날 그렇게 험담을 하셨어요? 아가씨도 그래요. 아버님께 용돈은 받고 싶고 아버님 위해서 제사 음식은 만들기 싫으셨어요? 그게 무슨 놀부심보예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는 아버지 편이에요. 저와 남편은 그런 두 사람에게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지. 늘 저를 못 살게 굴던 두 사람에게 제가 말이 곱게 나갔겠나요? 그러자 시몬은 어쩔 줄 모르며 눈물을 쏟더니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리더군요. 내가 살면서 조금만 조심했었어도 그 양반이 그렇게 냉정하게 변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남편과 저뿐 아니라 시누이까지 시모를 의아하게 바라보더군요. 시모에게 입을 뗀 건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두 분 사이에 있었어요? 그게, 에휴, 그래. 진짜 이혼까지 당할 마당에 내가 뭘 숨기겠니? 사실 내가 니들 아버지한테 평생 꼼짝 못하고 산 이유가 따로 있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시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두 분 사이엔 자식들도 몰랐던 사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니들 어렸을 때 우리 단칸방 월세집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려던 때 기억하니? 수연이 아주 어릴 때라 기억 못해도 동강이 넌 6살 때라 기억할 수도 있는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진짜 아파트로 이사 가요 하고 막 물었던 기억이 언뜻 나요. 근데 결국 못 갔잖아요. 이유는 기억 안 나지만요. 그게 사실 내가 사고를 쳐서 못 간 거다. 네 아버지가 힘들게 돈 모아서 겨우겨우 아파트로 이사 갈 돈을 마련했었는데 당시 내 오빠 있지? 네 외삼촌 사업이 많이 어려웠어. 그때 네 아버지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내가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던 네 외삼촌 부탁을 외면 못하고 그 돈을 다 빌려줬었다. 그리고 결국 돌려받지도 못해서 그때 네 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 시몬은 자신의 친정 오빠를 도우려다 그 거금을 다 날려버렸다더군요. 그 일로 기함한 시아버진 시모와 이혼까지 하려다 자식들을 보고 참은 뒤 시모에게서 경제권을 빼앗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엔 경제권이 시모에게 있었다네요. 그래도 시모의 친정 부모님께서 시아버지에게 미안하다며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셨기에 이웃이 외가댁이 어려워졌을 때 시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호의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 일로 시모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게 됐는데 얼마 안 되어 시모는 사고를 또 2번이나 더 쳤었다네요. 누가 나한테 아주 좋은 정보라고 부동산 투자 정보를 줬거든. 난 내 오빠 때문에 생겼던 일을 만회하려고 또 네 아버지 몰래 1,000만 원을 네 아버지 통장에서 빼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다. 말해봤자 반대할 걸 아니까 멋지게 투자 성공해서 놀래켜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도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었지. 그렇게 또 한 번의 큰 사고를 쳤던 시모는 얼마 뒤엔 직접 자신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나갔다가 다단계에 휘말렸다고 하더군요. 자긴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경제권이 자신에게 없었으니 시모는 대출을 조금 받아 돈을 불려보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다단계였고 당연히 대출 빚은 또 시아버지가 갚아주셔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다. 난 다 친정을 도와주려던 좋은 마음하고 서툴지만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계속 가게에 피해를 주게 됐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 뒤론 경제활동이 겁나서 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 2번의 일로 시모는 돈 버는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더군요. 그냥 동네 마트에 가서만 일해도 될 일이건만 시모는 그냥 나가서 경제활동을 시도하는 자체에 대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어그러졌었으니까요. 당연히 시아버진 시모가 사고 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셨고 진짜 이혼 직전까지도 몇 번을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으셨고 대신 시모에 대한 태도가 냉랭해지셨던 거예요. 그걸 다 알면 자식들이 시모를 원망하고 괜히 불안해할까봐 시아버진 그동안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혼자 그 분노를 사귀며 사셨던 거죠. 그 엄청난 내용에 우리 셋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아버님께 잘하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그뿐이에요? 그 정도 사고를 쳤으면 저 같았으면 아버지 밥이든 제사 음식이든 다 기꺼운 마음으로 차렸을 것 같은데 대체 어머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던 거예요? 아니,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었겠니? 나도 내 잘못 다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았지. 근데 네 아버지가 나한테 쌀쌀 맞아도 너무 쌀쌀 맞지 않니?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참고 살기로 했으면 좀 보듬어도 주고 하다못해 수고했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더 난다니? 그래서 나도 자꾸 우라가 쌓인 거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평생 그렇게 하찮은 대접받고 살면 이 가슴에 멍이 남는 법이라고. 내가 조상님들 제사 지내기 싫었던 것도 돌아가신 분들께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당장 옆에 있는 난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만큼도 못하게 취급하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서운해서 그랬던 거야. 나를 진짜 식모로만 생각하나 싶어서. 어머님, 100번 양보해서 그 마음까진 다 이해한다 쳐요. 근데요, 그래도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건 아닌 게 맞잖아요. 저 진짜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요. 그래. 나도 내가 못났었다는 거 안다. 근데 워낙 성격이 괴팍해 빠져먹은 걸 어쩌니. 내가 미안하다, 애미야. 근데 나 이제 와서 네 시아버지랑 이혼하면 어디서 어떻게 사니? 난 평생 네 시아버지 옆에서만 산 사람이야. 제발 네 시아버지 좀 설득해다오. 어?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너랑 동강이 말은 듣지 않니? 내가 진짜 두 번 다시 너한테 못되게 안구마. 새언니, 저도요. 저도 좀 봐달라고 아빠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제가 나가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래만 주시면 두 번 다시 새언니한테 시누이짓 안 할게요. 글쎄요. 어머님이야 그렇다 쳐도 아가신 스스로 독립해서 사실 때가 이미 지난 것 같네요. 나가서 직접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 벌고 사셔야죠. 곧 마흔인 사람이. 야, 강수연, 넌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네 새언니한테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냐? 신우이야 솔직히 그냥 편하고 심술맞게 살려다 그 꼴이 된 거니 통쾌하다 싶었지만 시모만큼은 이걸 어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두 사람은 울상이 되어 돌아갔고 우린 고민 끝에 시아버지를 찾아가 시모를 한 번만 봐드리면 어떠냐고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저도 시모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고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생 시아버지를 위해 내조하고 조상님들 제사도 다 지내신 분 아니겠어요? 또 따지고 보면 계속 사고를 친 내용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일들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시 외삼촌의 일을 빼면 시모도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걸 알았으니 시아버지도 시모를 참아주셨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시모에게도 나름의 서름도 있던 것 같아 그래도 며느리자 자식으로서 두 분의 사이를 중지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심 마음 안 좋아하던 남편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전 시아버지께 시모가 울면서 털어놓았던 서운함에 대해 전달하며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동안 혼자 많이 답답하셨죠? 에휴, 그 여편 내가 너희한테 그걸 다 털어놨어? 그래, 내 사는 내내 속이 아니었다. 근데 아버님, 혹시 만약에 아직 어머님을 다시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러쿵저러쿵 하긴 하셨어도 남편 태어날 때 돌아가셨던 할머님이랑 또 남편 대학생 때 돌아가셨던 할아버님을 끝까지 극진히 모셔주셨다면서요. 게다가 말은 싫다고 하셔도 평생 그 많은 제사 다 정성 들여 지내시고 아버님 끼니도 거의 안 거르고 다 정성껏 차려준 분이시잖아요. 아버님도 평생 돈 버느라 힘드셨듯 어머님도 내조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좀 힘들면 어때? 그 옆에 내가 친 사고가 있는데. 그런데도 참고 살아준 걸 고마운 줄 모르고 맨날 투덜투덜. 게다가 너한테 하던 못된 말들까지 생각하면 아주 속이 뒤집어진다고. 알죠.
아는데 원래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요, 자신이 잘못한 건 다 알고 아버님께 잘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너무 아버님이 쌀쌀맞게만 대하면서 남들한테 다 잘해주시니까 자기가 너무 하찮게 여겨져서 서운하고 화가 나셨대요. 어머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화가 많은 성격이 되고 저한테도 질투가 심하셨나 봐요. 아버님,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짠순이처럼 사셨던 것도 다 아버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 아니었을까요? 어머님이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주셔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태 이혼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건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으셨던 거잖아요. 뭐 마음처럼 되진 않으셨겠지만요. 저는 시댁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를 함께 설득했죠. 그런 우리의 노력에 시아버진 깊게 고민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그래, 애미 네 말대로 네 시애민 나 때문에 지옥 속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것도 같다. 에휴, 사는 게 뭔지 또 정이 뭔지 그놈의 여편네하고는 정을 뗄래도 자꾸 이렇게 떼어지지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시목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라며 말입니다. 잠시 뒤 시모와 시누인 쭈뼛대며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시모를 보더니 시아버진 놀라운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난 당신을 향한 내 원망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 당신도 사람인데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이혼한 것보다 더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싸워야 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어서 제사도 싫어졌다지? 여보, 내가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를 당신이 제대로 못 들어서 우라가 쌓일 거라고 애미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제사까지 팽개치고 나간 데엔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엔 나도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 변해보도록 노력해볼게.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진 돌아온 시모를 향해 한숨을 한 번 쉬시더니 이내 따뜻하게 안아주며 먼저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에 우린 모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시모는 이내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그냥 난 당신의 그런 수고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애미야,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네가 네 시아버지를 설득하러 와줬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날 전 정말 말 한마디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도 시모도 그렇게 한 번에 서로를 향한 태도가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먼저 내신 용기에 시모의 마음도 와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에 저도 남편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시아버진 시누이에겐 여전히 냉정하셨습니다. 단 집에서 쫓아내진 않고 딱 한 달간의 말미를 주셨죠. 그 안에 알바든 직장이든 구해라. 안 그러면 바로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일용직을 하든 어쩌든 네 생활비 나 알아서 벌어 써라. 난 한 푼도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아빠,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그리고 너 독립하기 싫으면 앞으로 다달이 생활비라도 내라. 한 달에 30만 원씩. 이것도 많이 봐준 거야. 만약 내 말대로 안 하면 난 네가 갈 곳이 있든 없든 당장 쫓아내버릴 거다. 또 네 새언니한테 한 번만 더 심술 부리면 그때도 넌 이 집에서 아웃이야. 알았어? 네 새언니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사이는 그 놀라웠던 화해의 날 이후 아주 달라진 상태고요.
여보, 밥 다 차렸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어, 와, 진수성찬이네. 차리느라 고생했소. 시아버진 전과 다르게 어색하게나마 시모의 숙을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또 처음 시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땐 시모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 변한 시모의 성격을 점차 유하고 밝게 만들어갔죠. 알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꼬막 무침 좋아하니까 저걸 다 일일이 닦고 삶고 까고 양념장 올리고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어. 그래도 당신이 좋아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 애미야, 너도 꼬막 좋아하지? 자, 이놈이 알이 제일 크다. 이거 먹고 다른 것도 많이 먹거라. 시모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자 신이 난 듯 요즘엔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질 않으십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가 다정해지자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도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시모는 그때 제가 시아버지를 설득한 걸로도 모자라 자신과의 관계까지 개선시켜준 은인이라며 저만 보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시거든요. 시모가 원래는 이렇게 상냥할 줄도 아는 분이라는 걸 정말 처음 알았어요. 남편도 다행이라고 말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다행이야. 우리 어머니가 좀 우악스러운 면이 있으셔도 원래 자식들한텐 다정한 분이었거든. 아마 집에서 쌓은 우라가 밖에 나가서도 자꾸 표출되셨던 것 같아. 당신한테 가장 심하긴 했지만 이래서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보, 난 평생 당신한테 꼭 잘해줄게. 나 믿지? 그럼 나도 이하 동문이네요. 그렇게 달라진 시댁의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울상인 건 시누이 뿐입니다. 시누인 시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직장을 구해 지금은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처음엔 생활비는 내지 않으려고 한 모양인데 시아버지께서 고시원으로 나갈래 노숙할래 하고 으름장을 놓으시자 그제야 생활비도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인 볼 때마다 일하기 싫다, 돈이 모자란다, 아주 징징거리며 지내고 있죠. 하지만 이젠 시모마저 시아버지 편이 되어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나가 살라고 윽박 지르고 계시기에 시누이는 완전 요즘엔 불쌍할 정도로 외톨이인 상태랍니다. 얼른 그런 시누이도 정신 차린 뒤 밉상을 탈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렇게 잘 해결된 시댁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깔깔대며 잘했다고 말해주셨죠. 이게 다 저희 집사람이 현명하게 중간에서 잘 대처해준 덕분이에요. 저희 집안 평화 전도사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집안이 폈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네. 그래, 모름지기 무슨 일이든 나쁘게 끝나는 것보단 좋게 좋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지. 그것도 가족 사이면 더더욱이. 앞으로는 두 분이 계속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 그런 친정 부모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두 분이 앞으로는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시아버진 최근의 명절을 제외하고 3번 있던 제살 시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여 2번으로 줄이셨어요. 또한 이번 명절엔 아주 어색하게나마 전을 부치기도 하며 가부장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죠. 그때 엉망으로 붙여졌던 전 모양을 보며 다들 웃기도 많이 웃었었고요. 거봐, 나한텐 전에 좀 예쁘게 좀 못하냐 어쩌냐 하면서 엄청 구박하더니 생각보다 힘들지? 그러게, 미안해 여보. 집안일도 뭐 하나 쉬운 게 없네.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어. 아유,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 나야말로 고마워 여보. 이렇게 사이 좋아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면 아주 흐뭇할 따름인 요즘입니다. 그리고 많이 변하신 시모의 모습을 보면 역시 여잔
남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지만요. 물론 시아버지도 시모에게 쌓인 화가 많으셨기에 시모를 좋게 대하지 못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위한 마음과 마음 한구석으론 여전히 시모를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그 긴 세월을 인내하셨다는 걸 알기에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지금의 평화를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남편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서로를 쭉 소중히 여겨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시부모님처럼 잠시 어긋날 시긴 있을지언정 분명 언젠간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으셨던 시간이 여러분께도 부부의 정과 의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